예, 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오늘은 태도의 품격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요 며칠은 막 폭염주의보라고 그래서 날씨가 뭐 밤이나 낮이나 너무 뜨거워서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저도 좀 여름에 너무 약한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너 비수기입니다, 요즘이. 매너에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극비수기입니다, 요즘이. 이게 왜 그러냐면 매너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매너 있는 마음을 먹고 있어도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가 막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를 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막 바람 살랑살랑 불고 쾌적한 봄 가을이 되면 그땐 또 매너 성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막 한겨울에 추워지거나 한여름에 뜨거워지면 또 이제 비수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요즘 누군가한테 짜증을 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매너 있는 행동을 못했다,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이 날씨 탓입니다, 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매너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매너를 직접적으로 하기 너무 힘든 이럴 때는 그냥 저랑 같이 다른 사람이 했던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매너들을 그냥 구경하고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너에 대해서. 오늘 태도의 품격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두 분이 누군지를 이름을 딱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얘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지? 쉽게 매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에릭남이고요. 두 번째는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에릭남과 이순재 선생님의 아주 사소한 행동을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할까요? 영상 보시죠. 오늘 태도의 품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릭남과 이순재 선생님의 방송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에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에릭남은 워낙에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매너 있는 사람으로 관련 영상도 엄청 많고 이미지 자체가 에릭남 매너 이렇게 연결이 될 정도로 아주 매너에 대해서는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상태더라고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영상을 쭉 한번 훑어봤더니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아주 따뜻한 마음과 아주 세련된 매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에릭남의 매너가 아주 짧은 순간 드러나는 장면인데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화면이 에릭남, 샘킴, 송유빈 이렇게 셋이서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 도착을 한 장면이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호텔방에 침대가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개는 큰 침대고 옆에 엑스트라 베드가 하나가 작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샘킴은 기타를 잡고 음악을 하기 시작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 저런 게 되게 멋있고 부러워요. 저는 저런 재능이 전혀 없어서. 자, 이제 노란 옷을 입은 에릭남이 호텔방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침대 3개 중에 가장 작은 침대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송유빈이 막내인데 샤워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제일 큰 형인 에릭남이 작은 침대에 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형 제가 작은 침대 쓸게요 라고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도 칭찬받아야 되죠. 이게 보이죠? 이 친구의 마음씨가. 근데 오늘은 에릭남의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일단 송유빈 칭찬 하나. 그랬더니 에릭남은 아니야 괜찮아 안 되는데. 예상 밖에 이제 작은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내가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샤워를 먼저 했죠. 형 제가 여기서 자겠다 하니까 역시나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은 그냥 저는 이 친구도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뭔가 송유빈 비어있는 친구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그 둘 중에서 또 누가 큰 침대 작은 침대 할래 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제가 그냥 작은 거 하고 둘이서 그냥 큰 침대 하면 되죠. 그냥 뭐 상관없죠 뭐 그런 어색한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 인터뷰에서도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하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매너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요. 이 인터뷰도 보면 겸손이 뚝뚝 떨어집니다. 겸손이. 정말요? 였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에릭남이 보여준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릭남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지만, 매너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시야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야는 단순한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배려가 담긴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매너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너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배려가 담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에릭남 한번 보세요. 자, 호텔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방 한번 둘러보고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큰 침대 2개, 작은 침대 하나 있네. 작은 침대 내가 써야겠다. 가는 겁니다. 그 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느껴지시죠? 넓은 시야, 매너의 반응 속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샘킴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번 보자면, 샘킴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죠. 들어와서 침대가 보이니까 그냥 짐을 풀고 음악 악상이 떠오르니까 기타를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릭남은 방에 들어와서 일단 침대 개수 확인하고 침대 사이즈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자면 되는지를 빠바박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매너의 반응 속도, 넓은 시야. 하지만 이 두 가지 안에는 당연히 배려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생들을 위한 배려심. 이 장면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매너를 가진 사람의 시야와 매너가 조금 부족한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 장면에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져야겠어요? 에릭남의 시야를 갖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영상을 스톱 플레이 하면서 길게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이고 더 여유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저 상황 속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 매너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매너를 박제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장면인데 그냥 사라져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박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릭남의 진가가 이 장면만 봐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겠지만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하고 아까 인터뷰했던 그 태도를 보면 멋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순재 선생님의 장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장면은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그라나다에서 세비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서진이 차를 한 대 렌트를 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인데, 자, 불편하잖아. 이쪽으로 앉으면 괜찮아. 네? 가운데 불편해지. 불편은 뭐 불편해? 또 앞에 있어. 자, 아주 짧은 장면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순재 선생님이 보여주신 저 멋진 태도입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매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의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 안에서 상석하고 말석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차량에서,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근데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순재 선생님이 앉아 계신 저 가운데 자리가 가장 말석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좌석, 운전석을 제외하고 운전석 옆자리, 그 다음에 뒷자리에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4개 좌석 중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앉으신 저 가운데 자리가 가장 안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말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량에 꽉꽉 찰 때 저 말석은 누가 앉을까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앉거나 제일 부하 직원이 앉거나 그렇게 앉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자,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이 어떻게 타다 보니까 순서상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순재 선생님이 순서상 가운데에 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구 선생님이 불편하잖아. 이쪽으로 앉으면 괜찮아.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편하잖아. 상관없어. 여러분, 제가 이순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 그리고 이전에 에릭남이 보여준 그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너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너라는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동반하게 돼요.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나는 오늘부터 매너 있는 행동 진짜 많이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말은 곧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돼.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해도 돼. 그러지 뭐 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신호등을 건너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매너 있게 이 짐을 들어다가 어르신을 신호등 건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매너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을 굳이 써서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건 내 수고로움이 동반이 된 거죠. 또 하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쪽 멀리서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닫힌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매너를 했다고 칩시다. 이때도 수고로움이 들어가죠. 불편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낭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너의 관점에서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과 수고로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불편함과 수고로움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매너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앞장면에서 보면 에릭남은 동생 2명한테 큰 침대를 양보하고 본인이 제일 작은 침대를 선택하는 매너를 보여줬어요. 에릭남은 그날 밤을 작은 침대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겁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양쪽 사람한테 끼어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너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졌죠.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을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매너 있는 행동을 받았다면 그건 단순히 매너 있는 행동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스트레스, 누군가의 정성, 누군가의 성의, 배려, 이런 걸 한꺼번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릭남과 이순재 선생님이 그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매너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릭남하고 이순재 선생님도 똑같이 썼어요. 똑같은 멘트를. 뭘까요? 자, 에릭남이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죠? 어떤 말을 썼는지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이 이쪽으로 앉을래? 공통적인 멘트를 들으셨죠? 괜찮아, 괜찮아. 매너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아니,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마지막까지도 멋있는 매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매너 있는 행동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본인의 매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칭찬을 해줄 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에이 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멘트를 항상 합니다. 매너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에릭남이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너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혹여나 내 매너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쓸까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순재 선생님의 이 장면은 막 다른 리더십 강의라던가 막 이럴 때도 제가 종종 사용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의미도 또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야기 나눌 건 매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매너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매너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두 장면으로. 네, 오늘은 에릭남과 이순재 선생님이 보여준 아주 사소하지만 따뜻한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하는 매너 이야기는, 자 여러분, 매너라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매너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너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너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너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누군가로부터 매너 있는 행동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매너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너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단단하게 고정만 시켜놔도 제 목적은 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조금 잔소리로도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매너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매너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5번째 올리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여러분들의 댓글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 너무 더우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